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윤영식 부장입니다. 이번 부동산 현장은 답이다. 시간은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해드렸듯이 그 부동산 매거진 시간에 방송을 해드렸듯이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소외 지역이라고 생각했는 부분, 그러니까 그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현장을 나가기 전에 브리핑을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임장 활동을 나가기 전에 그냥 무작정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어떤 개발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그 인근 부동산에서 말하는 게 습득이 좀 빠르고 습득이 좀 잘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 역시 이렇게 현장을 나가기 전에 먼저 브리핑을 하고 현장을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제목을 봤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딱 보면은 모텔촌이라는 거는 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좀 모텔 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텔촌은 대개가 지하철역 인근의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새 모텔촌이 변화하면서 집가도 덩달아 그러니까 더 많이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상을 관련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모텔촌이 요새 이게 점점 없어지는 추세일까요? 물론 뭐 상업지역의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가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이 가장 크겠지만은, 좀 또 다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모텔의 특성상 분가 및 1인 가구의 증가, 아니면 또 이혼율의 증가 등이 모텔의 필요성을 좀 더 떨어뜨리는 원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전자에 말을 했던 수익률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모텔촌이 뭘로 변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제 변화가 돼서 어떻게 돼가고 또 그러니까 뭘로 변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이 방송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이 머릿속에 알고 계신 것들을, 그러니까 선입견을 좀 깨고 보셨으면 하는데, 그 선입견이 지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후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 선입견을 깨는 자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일단 이 선입견을 깨고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텔촌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은, 이 지금 남부터미널, 그러니까 서초동의 변화를 먼저 이제 보자면은, 지금 서초동 그 아이파크라고 있잖아요. 그 2020년 10월인가 8월에 이제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원래 이 지역이 모텔촌이었어요. 이 상업지역에 있는 모텔촌인데, 이 2012년 5월하고 2016년 7월,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7월, 뭐 현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을 그대로 캡처를 해서 지금 올린 건데, 여러분들도 뭐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보면은 그 날짜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시면 제 말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각도로 해서 봤을 때 이때도 이제 여기가 모텔촌이었고, 점점 변화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벌써 이제 착공이 들어갔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아시바를 치고 이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지금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경쟁률 17.18대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분양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변 분양가보다 예상을 깨고 좀 낮게 좀 책정이 돼가지고 2억 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낮게 책정이 돼서 좀 경쟁률이 더 세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지역이 이렇게 고 분양가로 이제 경쟁률도 좋게, 경쟁률 좀 세게 해서 좀 성황리에 완판이 되는 그런 이제 이런 현장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 방이동 모텔촌 변화를 또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 이 송파구 방이동 역시 모텔촌, 방이동 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먹자골목 많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이동 많이 잘 지를 아실 건데, 거기가 아무튼 모텔이 엄청 났어요. 뭐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모텔촌이 수두룩했었는데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어요. 좀 일부 남아 있었고, 여기 뭐 딱 보아하니 이건 지금 뭐 신축 다세대 주택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다세대 주택도 허물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층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서울의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텔이 변에 성공한 곳이 이미 모텔들이 다 사라진
또 있죠. 이제 강남역 일대라든지 지금 변하고 있는 이제 방해동, 뭐 서초동, 모텔촌이 이제 주거 지역으로 변화하면서 모텔이 자리 잡고 있을 때보다 토지의 사용 가치가 증가를 하면서 가격 상승도 이끌어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뭐 투자가 많이 되어 수익도 많이 발생을 한 곳이죠. 그러니까 위에 이제 말씀드린 지역들은 이제 강남 3구잖아요. 이제 강남 뭐 지방을 얘기하면 뭐 수원, 인계동도 뭐 수원시 사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뭐 인계동 역시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에 말씀드린 이제 강남 3구로서 토지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적인 이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감 없이 이제 상승을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토지의 변화는 되고 있지만은 선호도가 떨어져서 주목받지 못한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선호도 또한 이제 집가를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토지의 변화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말하면 고개부터 돌리는 그런 지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예, 바로 이 강서구죠. 강서구 화곡동. 벌써 지금 여긴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곡동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곡동 현재 모텔촌의 변화인데 여기 똑같아요. 지금 모텔이 지금 수두룩한데 그대로예요. 2009년, 2015년도 거의 지금 그대로 갔잖아요. 15년대도. 근데 뭐 오히려 지금 이 호텔 하나가 지금 리모델링해서 좀 색깔이 변한 것도 좀 보이는데 지금 현장 모습이에요. 싹, 하나는 남아있네. 싹 허물고 지금 이렇게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에 좀 들어서고 있는 그런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는 이 소액 투자로서 제가 진짜 강추하는 이제 화곡동 물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 분석이 아니라 이 화곡동 전체적인 제가 브리핑도 해드리면서 이 물건이 왜 괜찮은지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그러니까 이게 화곡동 물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항상 구도심 개발하면은 거론됐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기존 모텔촌이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집가 상승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호도가 떨어져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곡동은 안 좋으니까 화곡동 안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곡동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마곡지구가 지금 엠벨레 아파트 지금 그때 제가 저번 방송 현장 갔을 때 말씀드리잖아요. 뭐 13억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4억이 분양됐을 때도 미분양이라서 난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곳이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단은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미래를.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지금 이 물건은 소액 투자. 어떻게 보면 단돈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돈에 있어서는 이 1,000만 원으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나쁠수록 오히려 이 저가적으로 수요를 몰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리먼 사태 때 그때 오히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 저가 월세 시장이 오히려 지금 더 상승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좀 침체되고 나쁠수록 오히려 이게 저가적으로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이 좋은 환경으로 바뀔수록 오히려 선호도가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게 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세운상가를 간다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용산 전자상가를 간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같은 물건들을 몰아서 파는, 그러니까 이런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수요자들은 오히려 더 몰린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런 이제 단적인 예가 되겠는데, 쉽게 말해서 뭐 백화점에 사람이 더 모이는 것처럼 이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액 투자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전세 임대차를 안고 단 1,000만 원으로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 안전하고 편한 투자.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작은 거예요. 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돈의 손해는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위험 부담이 적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곡동이라 하면은 이제 직주근접성, 우리나라에서 업무지구 하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가장 대형 업무지구 하면은 뭐 제가 이제 써드렸지만 마곡, 여의도, 뭐 상암, 그 외에도 뭐 강남의 뭐 테란노를 비롯해서 뭐 마포의 공동 업무지구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세 곳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이 바로 이 화곡동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지하철역을 안 적어놨는데 까치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마곡지구, 그러니까 이 마곡역까지 딱 12분이 걸리고요. 여의도 업무지구 5호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5호선 이용하는 거죠. 까치산역이 5호선 이용해서 여의도 업무지구도 19분, 그러니까 20분이 채 안 걸리고요. 그리고 상암 DMC는 이제 10분 이내인데, 이거는 이제 서부권 광역철도가 아직 이제 뭐 개통도 안 했고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지만 이게 지금 개발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개발이 되면은 이 까치산역에서 타더라도 10분 내에 상암 DMC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화곡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탁월한 직주 근접성이 이제 무려 세 곳이 10분대에 다 도달할 수 있다는, 이거는 제가 써놓은 대로 5호선은 내정거장, 8정거장, 뭐 내정거장 이렇게 직주 근접성이 탁월하다. 이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까치산역이 이제 2호선도 있잖아요. 2호선, 5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인데 2호선 이용해서도 강남까지, 강남 접근성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뭐 9.14 대책 때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다시피 이 상업지역하고 이제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완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택수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제 이거를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로 해서 서울시에 6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국토부에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이 여기는 뭐 대부분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800% 최대 800% 적용하지만은 그 주거 용적률은 400%에 제한이 돼 있지만 이것도 이제 완화를 하겠다고 했고,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 전체 면적을 이제 비율을 따져봤을 때 4.2%밖에 비율이 안 되는데, 이 상업지역이 희소하지만 상업지역이 대부분 지하철에 가장 가까운 역세권,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지역이 항상 상업지역이잖아요, 대부분. 이 희소하지만 최상위 입지의 주거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상업지역의 입지가 가장 좋은 만큼 수요층은 당연히,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집,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수요층은 항상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확대를 해서 어떻게 확대를 하냐? 용적률을 확대를 하고 의무적 비주거 비율을 완화시키고, 이건 좀 법적인 문제니까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비율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주거 비율 확대를 하게 되면은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업지역의 주거시설 완화전체 그만큼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좀 투자하기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역효과적으로 생각을 한다 보면은 다른 입지에 그냥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상업지에 그 좋은 입지에 상업지에 공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수요를 창출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선호도는 증가하고 이미지가 이제 변화된다. 이 모텔촌이라는 이미지도 이제 쇄신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좋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에 사람이 몰리듯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투자를 했는데 시대 차익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시대 차익을 보려면은 주변 호재가 뭐가 있는지 가장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주변 호재를 제가 간단히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먼저 이 재물포길 지하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를 시켜서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이 정확히 지금 말하면 뭐 말로는 설명 안 될 것 같고, 그 정체 구간을 지하화 시켜서 정체 해소를 시키고, 그 윗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윗부분이에요. 이 지상은 공원화 시키겠다는 거죠. 이 공원화 시키면 뭐가 좋냐? 그러면은 당연히 녹지 공간이 많아지고, 그럼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이 두 구간에 단절됐던 공간을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주변의 부동산 시세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서부 광역철도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인천하고 서울을 단번에 연결시켜주는, 좀 빨리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천 원종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홍대 입구까지 이제 연결되는 구간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인천 7호선을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연결 지점이 인천부터 시작을 해서 부천을 거쳐서 지금 강서구를 거쳐가지고 이제 상암, 홍대를 거쳐가는 그런 노선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노선만을 볼 게 아니라 여기에 환승되는 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이게 착공이 시작되고 이제 뭐 개통이 되면은 여기는 분명히 바뀔 지역이고 크게 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마곡지구인데, 이 마곡지구 지금 아직도 지금 기업은 들어오고 있고,
제가 뭐 이건 이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한 건데, 저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앞으로 16만 명의 이제 인구가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 지금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13억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을 돌아가면서 직접 찍었고, 그런 아파트를 13억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마곡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이 아니라 이 마곡의 접근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마곡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직주 근접으로 해서 그런 이제 집들이 이제 부동산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 화곡동이라는 데가 5호선을 이용하면 내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이 마곡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마곡지구의 수혜 지역이 화곡동에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 까치산 인근의 상업지역에도 분명히 호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 신시가 재건축인데, 목동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물론 안 됐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이제 여기가 향후 이제 재건축이 된다면은 이 대규모의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금 화곡동이라는 거예요. 이 5호선역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지금 오목교역 목동역을 지나쳐서 신정역 다음에 바로 까치산역이에요.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 옆 동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라는 동네는 잘 알다시피 강남하고 똑같이 학군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주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 지역을 멀리 벗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인근으로 해서, 그 인근도 어느 인근이냐,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까치산역 인근으로 해서 분명히 수혜를 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주수요도 분명히 무시 못해요. 지금 강남에 지금 전세값이 상승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주수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이주수요에 인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좀 움직이시라고 당연히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이제 물건 투자 분석 결론을 내리자면은, 물론 다들 중요시하는 이 시대 차이,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마곡 여의도 상암의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교통망이 이제 계속 확충될 거다. 이제 서부 광역 지역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나는 녹지 공간, 그 재물포로가 지하화되고 그 위에 녹지 공간, 그리고 마곡지구의 보타닉공원 같은 그런 곳에 녹지 공간이 확충이 됨에 따라서 강서구는 점차 발전을 할 거고 달라질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서울에 이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이 자치구 중에서도 인구 수를 따졌을 때 2위가 강서구고요. 그리고 생활인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활력이 있냐입니까? 직장을 왔다 갔다 하고, 뭐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지금 생활 인구도 강남 3구 다음으로 바로 강서구라고 해요. 그만큼 이 강서구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라서 분명히 여기는 좀 다르게 이제 보셔야 될 곳이 이제 강서구에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성,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 정리를 한 번에 해드린 건데, 여기에 지금 일반 빌라나 그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곳이 아닌 이런 아파트인데, 대신에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상업지역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총 4개 동으로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은 1개 동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차차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뭐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은 화곡동 아파트고요. 이제 1,000만 원의 갭 투자로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정리를 싹 해보자면은, 분명히 이 땅은 모텔촌이 변화가 돼서 토지의 사용 가치가 증가되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제가 그 사례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고, 시대 차익 역시 바라볼 수 있을 뿐더러, 인근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서부 광역철도라든지 재물포 지하화, 그리고 이제 마곡의 수혜 지역이라는 거, 그런 거를 호재를 안고 있고, 그리고 또 적은 투자금으로 다양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도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여기 진짜 전세 잘 빠지냐, 세입자 많이 있냐, 주로 어떤 어떤 연령대가 많이 들어오나, 이런 것도 이제 꼼꼼히 제가 다 물어볼 거니까, 객관적으로 가서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좀 판단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 그만큼 이제 낮은 위험 부담으로 직주 근접으로 이제 탄탄한 수요층하고 시공품질 약정,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분양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저희한테 분양 의뢰가 들어왔었고, 시공품질 약정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꼼꼼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면은 안전하게 거래를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실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직접 꼼꼼히 체크를 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부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옥동, 지금 화옥동 현장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모텔이 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텔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어떻게 아무튼 변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할 텐데요. 그러면은 일단 모텔 위주로 사진을 찍고 현재 지금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 얼마만큼 들어섰는지 한번 직접 이 주위 현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시죠.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도에서 예전 지도,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년 전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 화면을 집어 넣어 드릴 거예요. 이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직은 이게 모텔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모텔도 제가 봐서는 곧 이렇게 허물어질 거예요. 아마 여기도 이제 바뀔 건데, 보시면은 여기 뒤쪽으로 지금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제가 자료 화면을 집어 넣어 가지고 얘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마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벌써 지금 거의 10층이 넘는 되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게 과연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한번 그 건축 허가판 이런 걸 한번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 속도냈던 모텔이 벌써 어마어마하게 변했네요. 여기도 보니까. 역시나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이죠? 건축 허가 표지판 보면 여기에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여기는 지상 12층, 대부분이 여기가 15층 이상으로 아마 지금 건물이 안 들어설 거예요. 이게 상업지역이지만은 이게 아직까지 건축 제한이 묶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15층 이하로 거의 이렇게 지금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럼 또 다른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해평 스퀘어 아파트. 여기 보면은 층수가 뭐 대략 뭐 벌써 10층은 넘어 보이네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에는 이게 여기도 모텔이었다는 거죠. 이 주변 여기도 아직 이렇게 지금 모텔들이 꽤 보이고, 지금 아파트 몇 층짜리야? 이게 원래 지금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뒤에도 모텔 엄청나죠. 여기도 아마 이제 싹 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좀 아마 헷갈릴 거예요. 보면 이제 주차도 대부분 기계식 주차로 들어가고, 주변에 편의시설 같은 게 없이 그냥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일반 아파트랑 비교를 해봐도 뭐 테라스 같은 건 이제 없고, 그냥 오피스텔 같이 생긴 곳에 아파트 용도를 해서 이제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때가.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갑자기 머리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약간 뭐 당황은 안 하셨겠지만 뭐 어쨌든 변했는데, 제가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제가 실내 촬영했던 걸 한번 딱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잽싸게 저희 이제 밑에 미용실에서 커트를 잽싸게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제 머리 갑자기 왜 저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나 지금 뭐 찍으면서도 방금 이렇게 지나쳐 버렸는데, 여기 지금 이 건물 보이죠? 동성 아파트 옆에 보면 이 파란 건물이 이제 모텔이고, 이 바로 옆에 여기도 이게 모텔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동성 아파트라고 돼 있네요. 여기도 지금 1, 2, 3, 4, 5, 6, 7, 8, 9, 10 뭐 이것도 겉더니 뭐 10층 정도 되는 이런 지금 아파트가 벌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은근히 이제 상업적이지만 이렇게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보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진짜 엄청 변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아직도 이제 호텔 모텔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런 데는 지금 뭐 강남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설명드렸던 남부터미널이라든지 방이동 인근하고 생김새가 되게 비슷해요. 정말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와밖에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저도 이제 사진으로만 보고 그냥 진짜 실제로 지금 와본 건데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놀랄 노자인 곳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보이죠? 지금
노란색 아시 받쳐져 있고,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걸어가면서 찍을 건데, 이 고층, 지금 이게 다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이제 허물 건물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전에 호텔이었어요. 제가 이거 아시바 쳤을 때 전에 모습을 아는데 되게 깔끔하고 정말 대리석 마감돼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상업적인 이제 호텔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걸 허물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수익성이, 이런 모텔들보다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로 이제 변모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나죠. 이렇게 높은 빌딩도 허물어요. 이거 과연 왜 허무나? 이거 지금 누가 보면은 지금 다 지은 줄 알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근데 지은 게 아니라 이제 허무는 지역이죠, 허무는 지역. 멸실공사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개, 그 옆에 것도 비슷비슷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현장 바로 옆 건물, 그러니까 통 이제 저희 지금 이게 우리 물건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똑같이 이런 아파트로 지어질 곳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지금 호텔이었죠. 이런 대규모 대형 건물이 지금 이거를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 이런 아파트로 이제 지어질 예정인데, 이렇게 지금 대형 아파트, 이런 대형 호텔도 지금 허무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모텔들도 허물어 버리고, 이런 대형 모텔도 지금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텔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 주택수 증가를 시키는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금 짓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는 이런 것도 지금 허무는데, 하물며 저기 있는 좀 작은 모텔들을 아마 허무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제 거의 까치산역 지금 근처에 거의 다 와가니까, 뭐라 그러지, 여기는 좀 느끼는 게, 모텔이 여긴 별로 없어요. 여긴 이제 거의 주거 지역으로 좀 변모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텔촌이 앞으로 변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부터미널도 인근에 그랬고, 그리고 방해동도 그랬지만은 지금 거의 변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변해가고 있는 지역. 제가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면서 모텔들이 지금 생각보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는데, 여기도 계속 변할 지역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 까치산역으로 좀 제가 가는 길인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인근으로는 모텔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다 지금 주거촌으로 변하고 있고, 주거촌으로 변하면서 집가는 더욱더 상승하고, 그만큼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집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이런 땅의 변화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다 지금 뭐 새로 오피스텔 들어서오고, 지금 뭐 아파트 들어서오고, 그 일반도 주거촌 있고, 이것도 또 아파트네. 지금 이런 상업지역이, 이렇게 주거지역이 꽤나 많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까치산역 인근인데, 바로 이제 여기서 이 대로변에서, 그래서 이제 우회전을 하면은 바로 까치산역 사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까치산역 되게 인근 지역인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상업지역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건물들이 엄청 들어섰잖아요. 이것도 역시 비교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엄청 많이 들어섰네, 진짜. 이거 봐. 거의 다 새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저 건물은 벌써 아시바를 치고, 이제 저 건물은 벌써 지금 아시바 쳐져 있는 거 보이죠? 아시바를 치고 벌써 이것도 이제 멸실공사를 하고 뭔가 새로 지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되게 정말 건축을 새로 하는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요금표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여기가 뭐 정찰제처럼 가격이 전 뭐 이게 제가 그렇다고 모텔 자주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저도 뭐 결혼했고 뭐 이런 데 잘 안 가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제가 하도 안 가서 가격이 내려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물가는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 일대가 모텔이 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잘 이용을 안 하나 보죠. 그러니까 좀 가격 경쟁이 좀 붙었으니까 좀 가격은 점점 떨어져 있고,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허물고 팔고, 그냥 허물고, 아니면은 좀 돈이 있다 싶으면은 이 정작 이 호텔이나 모텔 주인이 직접 짓는 거죠, 새로. 차라리 수익률이 더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다 이윤이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가격은 점점 뭔가 저렴해지면서 수익률은 안 나고 경쟁률은 많고 사람은 이용을 안 하고 이제 분가가 되고 이제 결혼율도 확실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텔에 사용할 일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점점 이렇게 변모하는 지역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토지 이용 가치가 더 증가하고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변모하는 지역을 지금 제가 이렇게 놔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허문다는 거는 곧 이 지역은 이제 계속 변모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뭐 상업지가 오피스텔 들어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전면적으로 지금 이제 동네가 바뀌는 지역이니까 이런 모텔이 허물어지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들어서는 거를 악재로 볼 게 아니라 이건 호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브리핑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백화점에 사람이 몰리듯이 이렇게 공급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이제 이 지역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제 뒤바뀜 되면서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더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시세 상승이 나타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냥 느껴져요, 분위기가. 딱 봐도 객관적으로도 느껴지는데 기부상도 직접 와보니까 느껴져요. 예.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물건지에서 과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지하철역과의 거리. 제가 분명히 지도상으로 이제 580m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한 580m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게 과연 사람이 걸어갔을 때 과연 몇 시간 정도 되나, 몇 분이 걸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측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조작 없이 실제 걸어가는 속도로 해서 제가 핸드폰 타이머를 맞춰놓고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가는 경로까지 찍어서 제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갔을 때는 제가 솔직히 조금 제 원래 걸음 좀 빠른 편이겠는데 그게 한 6분대가 나왔어요. 6분대 나와서 그래서 올 때는 너무 제 걸음 기준으로 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천천히,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천천히 걸었더니 진짜 10분 안에 무조건 10분은 쉽게 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천천히 걸어왔는데도 한 9분? 길게 잡으면 10분까지 잡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여유 있게 8, 9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기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철역과의 까치산역과의 거리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거리라기보다는 시간을 재봤다는 거죠. 측정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인근에 부동산 어디 한 군데를 들어가서 뭐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혹시 지금 이쪽 지금 이 까치산역 인근으로 해서 이 상업지역 있잖아요. 여기 인근으로 좀 분위기가 좀 어때요, 여기는? 아무래도 9.13 대책 이후에 다소 분위기는 전보다 좀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마곡지구라든지 영등포, 여의도 쪽 접근성 때문에 임차 수요가 꾸준히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여기 지금 투룸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공급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도 그렇고 뭐 빌라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투룸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한 시세가 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일반적으로 투룸 같은 경우는 한 12평 기준 잡고 전세는 한 2억에서 2억 4천 정도까지 해서 좀 다양한 편이에요. 아, 다양하네요. 예.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전세가보다 대략 한 2천에서 3천 정도 업된 금액으로 2천 이상이 돼요. 예. 네.
형성돼 있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세입자라든지 뭐 여기 주변에 이렇게 그 입주하는 사람들 그 거주층이 뭐 어떻게 그러니까 거주층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곡지구하고 영등포나 여의도 쪽 아, 역시 직장인 수요나 신혼부부 수요가 거의 90% 이상. 90% 이상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저희가 그 호재에서 말씀드렸던 이 재물포로 저희 이제 물건지를 이제 제가 지도로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재물포로, 여기가 지금 재물포로인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여기가 이제 국회대로 쪽이고 제 앞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경인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지하화되면서 상부는 이제 공원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가 되게 한창인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왕복 2차선이죠. 그러니까 편도 1차선씩만 냅두고 이제 밑으로 지하 2계층으로 해서 지하도로를 뚫고 그 위는 이제 공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단절대공과 연결되는 거고 이제 이 인근의 집가는 아무래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차들도 엄청 많은데 이제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싹 내려가고 여기는 이제 녹지 공간이 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되게 주목이 되는 곳 중에 한 곳이 되겠어요. 여기는. 자, 지금 제가 지금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실내 부분이잖아요. 외관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외부 지역 산을 봤을 때 나무는 안 보고 지금 숲만 봤잖아요. 이제 나무를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이 안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벌써 지금 다 인부들은 퇴근을 하고 지금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하지만 제가 좀 모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몰래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양하는 건데 한번 그냥 들어가 볼게요. 하지만 뭔가 좀 심장이 쫄깃해지는 맛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거를 들고 들어가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고 역시 아무나 없어요. 지금 너무 어둡죠? 벌써 화면부터 노이즈가 지금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워서. 다행히도 엘리베이터는 켜져 있어요. 혹시 다 퇴근했으면 엘리베이터도 끄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아직 엘리베이터 켜져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12층 건물이거든요. 제가 이제 12층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조망.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 항상 내가 꼭 실거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망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조망을 중요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낮에 와야 되는데 지금 해가 다 지금 뉘엿뉘엿 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12층의 남향이거든요. 앞에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위치가 지금 오피스텔인데 지금 한 이게 7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낮아져서 막힘이 없고 여기 보시면 지금 건물들이 따닥 붙어 있잖아요.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이 건물 높이에서 절반은 띄워줘야 되는데 여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규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질하는 이 부분에 여기 살았다 치면은 이 앞은 튀어 있지만 이 옆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답답하다는 거죠. 하지만은 여기는 지금 남향이고 이쪽이 지금 남향이에요. 남향이고 12층에 이런 조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두워요.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방이 지금 안방이 지금 여기 있고요. 안방이 있고 제가 뭐 자세히는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자세히는 보여드리지만 이게 지금 잘 구별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거실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작은 방 그리고 이제 발코니가 있고 이제 여기가 보일러실이 되겠죠. 보일러실 있고 이제 창문이 또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좋은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에어컨이 2대가 들어가요. 지금 여기 거실에 천정형 에어컨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안방에도 천정형 에어컨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준공이 다음 달이기 때문에 아직 뭐가 인테리어가 확실히 갖춰지진 않았는데 여기가 이제 냉장고가 들어오고 이제 그리고 여기 싱크대 그리고 이제 드럼 세탁기가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드럼 세탁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돼 있네요. 신발장이 돼 있고 그리고 얘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그래도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지어진 아파트도 아시죠? 집 안에서 인터폰으로 엘리베이터를
예약이라 돼? 땡겨온다고 그래야 돼? 아무튼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있는 충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나갈 거니까 엘리베이터를 미리 눌러놓는 거 집 안에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욕실인데 아직 뭔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싱크 세면대 같은 거 지금 일절 없고요. 지금 단적으로 지금 남향만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상하다. 왜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남향만 보여주냐.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동양, 동쪽 보여드릴까요? 서쪽 보여드릴까? 뭘 다 일일이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그럼 제가 서쪽 보여줄게요. 서쪽. 그러면은 제가 남쪽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서쪽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서양인데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다 3웨이예요. 이게 지금 일반 빌라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어떤 데는 3베이고 어떤 데는 3베이가 아니고 막 2베이고 1베이고 막 좀 이렇게 구조가 좀 기역자에다가 좀 이렇게 완만하지가 않은데 여기는 모든 구조가 똑같아요. 다 3베이에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이 있고 이제 테라스가 있고 발코니가 있고 그리고 발코니가 지금 잠깐만요. 여기가 서양이니까 서쪽이면 여기가 남쪽이겠네요. 아까 전에 봤던 뷰가 나오겠어요? 여기가 지금 남쪽. 아까 전에 봤던 뷰랑 똑같죠? 남쪽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서쪽이고요. 오히려 지금 서쪽 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에 지금 건물 철거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죠? 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늦은 오후라서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서쪽이라서. 예, 지금 서쪽 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여기 투자는 일단 소액으로 1,000만원 투자잖아요. 1,000만원 투자인데 그리고 이제 땅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호재로 인해서 그리고 땅의 변화로 인한 지가 상승, 주변의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 그리고 이제 가까운 마곡지구라든지 인근의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전세가 받쳐주는 그런 지역이니까 소액으로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것도 아직은 과연 이 방송을 보실 때 여기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얘가 12층 얘가 지금 12층 뷰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렇게 좋은 조망을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무슨 숲세권도 아니고 상업지역에 숲세권인 데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교통의 편리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좀 뭔가 생활하기 편한 곳이지 여기는 그러니까 숲을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이 숲세권에 이런 따닥따닥 붙어있는 건물에 그래도 이런 조망을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곳에 1,000만원 소액 투자 집은 묻어놓고 시간이 지나고 뭐 2바퀴 전세로 뭐 1바퀴 2바퀴 돌리면 시세 차익이 나기 때문에 그때 시세 차익을 걷어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또 신축이니까 말썽 안 익힌다는 거죠. 예, 장기간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니까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물건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촬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거 좀 궁금하시거나 직접 가보시고 현장을 직접 임장활동 해보고 싶다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랑 같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저랑 같이 간단한 브리핑 받고 제가 차로 직접 모셔드리는 경우도 있고 좀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좀 직접 모셔드리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런 물건 설명 다시 하면서 직접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 많이 해주시고 저 윤영식 부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